LG 트윈스는 이번 겨울 고우석에게 8년간 매년 연봉 25억 원을 보장하는 총 200억 원 규모의 BFA 단연 계약을 제시했는데요. KBO 리그 역대 최장기간 최고 금액이 담긴 파격적인 계약이 성사될 뻔했습니다. 지난달 두산으로 돌아오며 총액 152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 양의지 선수의 KBO 역대 최고 액수 기록을 가뿐히 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고우석은 해당 계약을 단칼에 거절했는데요. 바로 메이저리그에 대한 간절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해외 무대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팀에 전달한 이정우 선수와 함께 투수 중에서는 고우석 선수가 현재 KBO에서 가장 메이저리그에 근접한 선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애국심 쏙 빼고 고우석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잠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일상일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8년 200억. LG 트윈스 입장에서도 무리하면서까지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며 고우석에 대한 간절함과 애정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금액인데요. 엘리니 출신 1차 지명이기도 한순열 고우석이 소속팀에 뼈를 묻어주기를 바라고 팀의 레전드로 남아주기를 염원하며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약 조건을 내민 것이었겠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돈 때문이라도 고우석은 LG 트윈스의 제안을 거절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1998년생인 고우석은 향후 2024 시즌이 끝나고 30살이 되지 않는 젊은 나이에 FA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만약 미국 무대 진출에 성공한다면 28세에 첫 시즌을 치르게 됩니다.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나이의 야구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무대인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메이저리그에서 실패했음 맛을 보고 국내로 리턴하게 되더라도 소위 말해 제값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공과 실패 여부는 차치하고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국내로 복귀한 선수들의 계약 금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메이저리그에서 2시즌을 뛰고 돌아온 김현수 선수는 LG와 4년 115억 원의 계약을 했고, 황재균 선수는 1년 만에 4년 88억 원 조건으로 KT맨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저한 투수들인 양현종, 김광현이 차례로 2021년 4년 103억 원, 2022년 4년 151억 원의 원소속팀과 계약을 맺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년 기준으로 보면 최소 22억 원에서 38억 원 수준의 계약이 체결된 셈인데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기준으로 환산한다면 더욱 큰 규모의 계약일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우석 선수가 LG로부터 제안받은 1년 25억 원 수준의 계약은 사실 상당히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한 시즌만 뛰고 유턴을 하더라도 몸에 이상 징후만 없다면 연봉이 급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선수들이나 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미국 유학 잠깐 다녀오라고 하는 말도 꽤나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처럼 더 큰 무대에 대한 선수 본인의 열망이나 물질적인 측면 모두 고려하였을 때 고우석 선수가 LG 트윈스의 오퍼를 뿌리치고 메이저리그 행을 결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아직까지는 고우석을 면밀히 지켜보는 메이저리그 팀들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FA 조건을 충족하기까지는 꽤나 긴 시간이 남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정우 선수에 대한 관심은 이맘때쯤에도 꽤나 높았는데요. 오히려 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1년 후배 사이드암 투수 정우영 선수에 대해서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우석 선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메이저리그 팀들은 올 시즌 LG의 특급 소방수로 언터처블의 모습을 보인 고우석에 대해서는 높은 콧대를 자랑하는 걸까요? 고우석은 올 시즌 61경기에서 60.2이닝을 소화하며 4승 2패 42세 2부 평균 자책점 1.48에 빼어난 성적을 올렸습니다. 42세이브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40세이브를 돌파한 기록이며 오승원이 기록한 최연소 40세이브 기록도 달성한 상징적인 숫자였죠. 특히 올해까지 매해 평균 구속이 꾸준히 증가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2017년 시속 147.7km였던 패스트볼의 평균 구속이 2022년에는 무려 153.5km까지 시속 약 6km나 증가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아직 만 24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임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구속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많은데요. 따라서 오승환보다 볼 스피드도 빠르고 더 이른 시기에 세이브 기록도 경신한 고우석이 미국에서 성공할 확률이 크다고 유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오승환에 비해 고우석을 염려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멘탈과 피칭 스타일입니다.
제구력 자체는 강속구 투수치고는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타이트한 상황이나 주자가 득점권에 나가면 급격히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해 제구가 흩날리는 경우가 꽤 있죠.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도쿄올림픽 한일전이었습니다. 준결승전에서 일본과 만나기 전까지 두 경기에 나와 무실점으로 호투했고 압박감이 심했을 일본과의 경기에서도 컨디션이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2대2로 팽팽히 맞선 8회 1사1루 상황에서 병살 유도까지 잘해놓고 본인의 베이스 커버 실책으로 이닝을 마무리하지 못한 뒤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순식간에 폭투를 던지고 속구가 상대 타자의 머리를 향하는데 제구가 엉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 끝에 담장 직격 3타점 2루타를 맞으며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이 점수를 끝내 회복하지 못하며 2대5로 일본에 결국 패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경기를 요코하마 참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승환 선수는 별명 자체가 돌부처일 정도로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냉정함을 잃지 않는 강심장을 갖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구위에 가려 간과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강한 멘탈에 기반한 흔들리지 않는 제구력이 그의 최대 강점입니다. 2013 WBC 때 한 팬은 포수가 미트를 대고 있는 곳으로 그대로 공이 온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세이트 루이스에서 호흡을 맞췄던 최고의 포수 몰리나도 제구력을 오승환의 최고 장점으로 꼽았죠. 그리고 이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오승환만의 무기가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투구폼이었습니다. 오승환은 와인드업을 한 후 왼발을 한 번에 땅에 내려놓지 않고 살짝 땅을 더듬는 듯한 모습을 취한 후 다시 투구를 이어가는데요. 실제로 타자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오승환만의 차별화된 투구폼 때문에 오승환의 공이 더욱 빨라 보여 공략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오승환처럼 익스텐션이 짧은 투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자가 투구를 오래 볼 수 있기에 공의 스피드가 반감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오승환의 독특한 투구폼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그만의 생존 방법이었죠. 고우석 또한 익스텐션이 짧은 투수에 속하는데요. 제구와 올바른 체중 이동을 위해 익스텐션을 희생하는 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희생을 상쇄할 만큼 워낙 패스트볼의 속도가 빨라 상관없지만 괴물 투수들이 판을 치는 메이저리그에서는 리그 전체 평균 구속이 시속 150km를 상회하기에 투구폼이나 구종, 경기 운영 스타일 등의 변화를 모색하는 독창적인 피칭 스타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우석은 긴 이닝을 던졌을 때 결과가 상대적으로 안 좋기도 하고 무릎 부상의 여파로 1이닝 고우석이 진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게다가 단조로운 피칭 스타일을 갖고 있는 해외 불펜 투수에게 두둑한 계약을 챙겨주는 메이저리그 팀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메이저리그라는 무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긴 하지만 고우석 선수로서는 이제부터 본인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스카우트들에게 하나씩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시험 무대는 2023 WBC가 유력한데요. 과거 프리미어 12 결승전에서 3구 3진으로 당한 동갑내기 야마모토에게 이정우 선수가 도쿄올림픽에서 3타수 2안타로 복수에 성공한 것처럼 내재 고우석 선수도 도쿄올림픽에서의 멘붕을 이번 WBC 무대에서 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